수십 년 동안 호텔 제국을 세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명예와 부,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밤이 깊으면 항상 같은 질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지? 그때 휠체어에 앉은 그는 청소부 아줌마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새벽 6시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호텔 로비. 이곳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호텔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3개월 전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이후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호텔 점검을 했습니다. 이 호텔이 바로 그의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김 회장은 올해 65살,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직원들은 그를 보면 긴장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즉시 지적받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 눈에는 그냥 꼬장꼬장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죠. 사실 김 회장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속할 자식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어요. 부인은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얻지 못했어요. 형제들과는 사업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지 오래였고 조카들은 재산만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밤마다 같은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 이날도 김 회장은 평소처럼 호텔 각 층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로비, 레스토랑, 연회장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20층 스위트룸 구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VIP 고객들만 이용하는 최고급 객실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낡은 청소복을 입고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김 회장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얼어붙었어요. 그 멜로디,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김 회장은 휠체어를 천천히 그 여성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여성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얼굴의 윤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김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여성을 불렀어요. 혹시 박정자 씨인가요? 그 여성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회장님, 김영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영수야. 김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몇십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 회장의 첫사랑이었어요. 박정자. 그가 젊은 시절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거든요. 정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됐을까요? 이 호텔 회장님이 김영수 씨였다니.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정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호텔의 주인이 되었는데 첫사랑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그날 이후 김 회장은 매일 20층을 찾았어요. 정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정자는 그동안의 삶을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들. 김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정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30살 넘은 아들이 있어요. 착한 아이예요. 정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지금은 이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우연히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젊은 남자를 봤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김 회장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 청년이 누구냐고. 아, 저분은 박민수 씨예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정말 성실해요. 박민수? 김 회장은 그 청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했어요. 특히 눈매가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김 회장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김 회장은 정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박민수 씨인가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호텔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군요.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이 혹시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전 자신과 정자는 연인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김 회장은 재벌가의 장남이었고 정자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김 회장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25살이었을 때 정자와 처음 만났어요. 그녀는 꽃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김 회장은
어머니 생신꽃을 사러 갔다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 후로 매일 꽃가게에 들렀죠. 꽃을 사는 것은 핑계였고 정자를 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정자도 김 회장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죠.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때가 김 회장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김 회장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당시 김 회장의 집안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평범한 집안의 딸과 사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격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김 회장은 정자와 헤어져야 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정자는 울었어요. 김 회장도 마음이 아팠지만 집안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던 거죠. 김 회장은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좋은 집안의 딸이었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했죠. 부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정자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아이도 없었고 부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김 회장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자를 다시 만났어요. 몇십 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음속 그리움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간절해진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은 정자에게 그동안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어느 날 김 회장은 정자에게 말했어요. 정자야, 나는 그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어. 정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늙었어요. 김 회장은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했죠. 자신에게는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자가 있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처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김 회장은 호텔 회장이고 자신은 청소부였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김 회장은 박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혹시 그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민수의 생년월일을 알아보니 자신과 정자가 헤어진 후 9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시기적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했어요. 김 회장은 민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특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그 이상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김 회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김 회장은 정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키워온 아이라고만 했어요. 회장님께서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그 말에 김 회장은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어느 날 밤 호텔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주방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큰 화재는 나지 않았지만 몇 명이 다쳤어요. 그때 민수가 손님들을 대피시키다가 크게 다쳤어요. 무너지는 천장에 깔릴 뻔한 손님을 구하려다가 자신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김 회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했어요. 의사는 급히 혈액 검사를 했고 수혈 가능한 혈액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김 회장이 자신의 피를 수혈해 달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 김 회장과 민수의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DNA 검사를 해보니 부자 관계가 확실했어요. 민수는 정말로 김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워했던 첫사랑의 아들이자 자신이 찾던 상속자였어요. 민수가 깨어났을 때 김 회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민수의 아버지라는 것, 정자와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두 말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도 느꼈어요. 정자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김 회장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재벌가의 장남인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김 회장은 정자와 민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다고,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김 회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가운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지내던 생활은 끝났어요. 정자와 민수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지만 김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민수는 김 회장으로부터 호텔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금세 적응했어요. 김 회장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안심하고 호텔을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자는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호텔의 직원 복지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어요. 호텔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1년 후 김 회장은 휠체어에서 벗어났어요. 다친 발목이 완전히 나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호텔 로비를 혼자 걸어 다니는 대신 아들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 정말 행복해. 정자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던 자신에게 이런 행복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호텔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무서운 회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늘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했어요. 가족의 사랑을 받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김 회장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질문들도 사라졌어요. 상속할 재산보다 더 큰 선물을 얻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랑과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첫사랑과 아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행복을 마침내 찾은 김 회장은 매일이 감사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었으니까요.